네, 안녕하세요. 진동 산채 농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산마늘 재배 및 관리 요령, 그 중에서도 잡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저희 농장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밭은 저희가 한 15일 전에 수확이 끝난 밭으로 산마늘 각 포기당 한 잎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두 장이 있었던 포기는 한 장만 따고 한 장이 남은 상태고, 그 중에 세 장이 나온 잎은 두 장을 따고 한 장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자르지 않고 손으로 수확하는 방법, 손으로 꺾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남겨서 다음번에도 산마늘이 좀 잘 자라고 또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연글 수 있게 그런 수확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마늘 수확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작물들도 또 수확을 하고 또 손을 보고 또 잡초 제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급하게 또 산마늘 밭에도 잡초 씨가 앉을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잡초 제거를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산마늘 밭에 잡초 제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마늘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잡초 관리가 좀 용이하고 잡초가 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 굉장한 생명력으로 모든 밭에 잘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산마늘 밭에 잡초를 제거해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산마늘은 잡초가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그 산마늘 이렇게 빼곡하게 번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 포기가 번식하는데 잡초가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씨앗이 잡초들이 보통 이동로 작물이 자라지 않은 이동로라든지 아니면 뭐 헛골 같은 데 나기도 하지만, 그 산마늘 각 포기 여러 가지 포기 사이에 끼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람에 날리다 그 산마늘 포기 사이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날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안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뿌리의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뿌리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또 포기 번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잡초를 좀 제거해 주는 것이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잡초라는 것은 한 해만 제거를 한 해 제거 안 해줘도 그 해에는 큰 문제가,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한 해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후년, 그리고 내후년 이렇게 봤을 때 잡초를 한 해 제거해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잡초의 번식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씨앗을 또 날려서 그 제거 못한 잡초가 또 씨앗을 날려서 또 다른 잡초가 나오고, 그 또 다른 잡초가 또 씨앗을 날리고, 이렇게 2배, 3배, 4배로 이렇게 속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거해 주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산마늘 밭에 잡초가 반이 산마늘 밭에 잡초가 반인 상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잡초를 제거하고 있고, 반대로 잡초가 제거할 필요 없이 잡초가 주는 이로움,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인터넷에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거나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서 본 글들을 그래도 하나하나씩 그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잡초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수분 유지를 해주고 밭에 가물이 덜 가게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고, 뭐 세 번째로는 잡초들은 보통 뿌리가 깊어서 지표면보다 밑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오히려 지표면 가까이 빨아 올려서 작물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뭐 그렇게 써져 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분 유지를 해주어서 가물이 덜 가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그냥 방치해서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것들보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수 등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인위적인 물을 주는 것이 싫다고 하시면 저희처럼 볏짚을 깔아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분 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뭐 그런 부분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 잡초 방치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방법 외에 굉장히 많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퇴비를 쓰는 방법이 있겠고, 퇴비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친환경 액비, 아니면 뭐 스스로 만든 액비, 아니면 뭐 퇴비차, 뭐 아니면 친환경 EM, 이런 방법들로 비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더 많이 생겼죠. 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잡초가 지표면 밑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지표면 밑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린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뿌리가 깊이 박혀서 지표면 밑에 있는 아주 땅속 깊이 있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리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잡초라는 것은 그런 잡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밭에 이로운 그런 잡초들이 선택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초는 무수히 많죠. 종류가 뭐 지표면에 살짝 붙어서 뭐 양분을 빨아먹는지 수분을 빨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지표면에 살짝 묻혀서 크는 잡초들도 있고요. 뭐 꽃다지 같은 것들이 뿌리가 깊지 않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를 비교적 깊게 박혀서 자라는 잡초들도 있고요. 뭐 제비꽃이나 아니면 민들레 풀 같은 것들은 그래도 뿌리가 깊죠. 그런 풀들도 있고, 뭐 넝쿨로 올라오는 풀들도 있고요. 넝쿨로 올라와서 산마늘을 감거나 꽃대 등을 감아서 성장을 방해하는 풀들도 있고요. 수직으로 길게 올라오는 풀들, 그리고 옆으로 확장을 빠르게 하는 풀들, 뭐 제가 모르는 풀들도, 뭐 이름을 모르거나 아니면 특성을 모르는 풀들도, 그리고 처음 보는 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풀들의 특성을, 그런 생물학적 특성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장은 원칙적으로 풀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모종을 저희 농장에서 모종을 사서 구매해서 심으시는 분들에게도 첫 해에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잡초를 뽑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잡초를 더 뽑아 주셔야 하는 분들은 씨앗을 뿌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저희처럼 일단 특정 공간에 뿌려서 나중에 3년 뒤에 옮겨 심는 방법이 아닌, 바로 직파라고 바로 수확할 장소에 그냥 뿌려서 5년 뒤에 아예 수확할 그 장소에서 그대로 수확할 목적으로 뿌리시는, 그런 목적으로 직파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잡초를 좀 꾸준히 제거해 주라고, 한 3, 4년 정도는 꾸준히 제거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으로 발화가 돼서 1년생, 2년생들은 약하기 때문에 잡초에 묻혀서 미처 뭐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1년생 때는 정말 잡초 관리가 중요하고요. 잡초가 컸을 때 그때 뽑아주면 1년생 묘가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라기 전에 수시로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파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옮겨 심는 방법을, 좁은 면적에 씨앗을 뿌려서 옮겨 심는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리의 이로움이죠. 좁은 면적에 뿌려서 네, 잡초도 빨리 뽑을 수 있고 물도 잘 줄 수도 있고 좁은 면적에 네, 어떤 그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면적도 적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파를 추천하고 있진 않은데 직파도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산마늘이. 그렇기 때문에 직파를 하신다면 뭐 1, 2년은 뭐 계속 5년 동안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지만 1, 2년은 필수적으로 씨앗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면 1, 2년은 필수로 뽑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제비꽃이라는 잡초를 100% 제거해 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제거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아직도 계속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요 파란색 꽃이 제비꽃인데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여도 이것이 얇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뭐 산마늘의 양분을 빨아먹는다기보다는 저 위에 가면 더 빼곡하게 있는 두둑이 있는데 산마늘 밀도가 현저하게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산마늘이건 다른 작물이건 어떤 그런 잡초라든가 뭐 이런 생물학적 그런 지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잡초를 꼭 제거해 줘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잡초에 대해서 피해를 본 적이 몇 해 있기 때문에 잘 제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잡초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네, 잡초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산채 농장이었습니다.